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반기문과 한덕수의 그 차이, 전역의 그 상황이나 인물이 전혀 캐릭터가 틀립니다. 근데 일각에서 한덕수 대행이 옛날에 반기문하고 비교해서 또 조기에 낙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둘 다 이게 뭐 기름장어처럼 반기문의 별명이 기름장어니까 또 이게 그 매끄럽게 빠져나가는데 또 조기에 낙마하는 거 아니냐, 뭐 또는 대선 불출마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반기문과 한덕수가 비슷하다, 이런 이제 그 좌파들이 떠들고 우리 우파 쪽에서도 뭐 이렇게 그 공개하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 인물 캐릭터나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노는 거죠. 완전히 저는 반기문 케이스하고 그 한덕수 케이스는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데? 일단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 성격이나 이런 거는 그 논외로 하더라도요, 그때 상황과 반기문 대표가 이제 나올 그때 상황과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게 그 한덕수 총리 등판 지금 상황은 완전히 틀리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게 말씀드려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요, 반기문은 이제 그 등판 시기가 아주 빨랐어요. 반기문은 이제 등판 시기가 빨라가지고 실제 그 선거 운동하는 게 기간도 길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온갖 가짜뉴스에 대응을 못하면서 그들에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 반기문 놓았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2017년 1월 12일 날 넣었죠. 2017년 1월 12일 날 귀국 돌아온 거예요. 2017년 1월 12일 날. 그리고 이제 1월 25일 날, 13일 1월 25일 날 공식 대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 6일 만에 2월 1일 날 불출마, 이렇게 접은 거죠. 반기문 총장이 그 들어올 때 그 상황인데, 그때는 이게 선거운동이 아직 본격되기도 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국했는데 처음에 뭐 표를 잘 못 꺼내가, 그럼 국내 오래 있다 보면 모를 수 있잖아. 너무 쇼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로도 많이 당했지. 좌파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뭐 산소에 술 따르고 마시고 이런 거 전부 가짜뉴스 얼마나 놓습니까? 그게 네거티브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비용 부담도 엄청났어요. 왜? 전부 자기 돈이잖아. 뭐 이게 정당 기반이 없으니 전부 자기 돈으로 모든 선거 비용을 다 써야 되니까 돈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귀국했을 때는 대선까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정당 기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네거티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기간이 길면 선거 비용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은요, 벌써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언제 논다? 단일화는 5월 3일까지만 하면 돼. 30일 전에. 5월 3일 날. 그러면 그때 사퇴하면 단일화가 되면요, 바로 선거운동 기간이야.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놓을 게 없다고. 짧잖아. 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네거티브나 안 놓고 또 국민의힘하고 합치니까 비용이 안 들지. 돈이 들 이유가 없잖아. 선거 공영제니까. 당에서 선거 치러주고 나중에 15% 하면 다 받거든. 큰 돈이 들 일이 없잖아요. 반기문도 돈 문제 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캠프 합류한 사람. 근데 한덕수 대행은 당에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되면 국민의힘에서 다 들어주고 비용을, 또 기간이 아주 짧고 인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그렇게 속수무책 당할 일도 없고 비용도 극자할 게 없다.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능력도 달라. 그때 하고 구도가 틀린다고. 이게 저는 첫째 차이다. 바로 그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는 거죠. 한덕수 대행은 바로 본선거운동. 그 다음에 근데 반기문은 길다 보니까 온갖 가짜뉴스에 시달리다가 비용 문제 시달리다가 드라반. 이게 첫째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요. 그때 이 반기문 총장은 오랫동안 왜 우리나라 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현안이나 국내 정치 상황을 이게 전혀 몰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게 오랫동안 외교만 이게 하다 보니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게 어떻게 되고 뭐가 현안이 뭐고 어떤 게 조직이 어떻고 아무것도 국내 정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유엔 사무총장의 인기 하나만 가지고 막 교과서까지 실리고 하니까 이래서 이게 대선 나왔는데 국내 정치에 오랫동안 이게 떠나 있었잖아. 근데 그 한덕수 대행은요, 지금 권한 대행으로 지금까지도 이게 국내 정치 현안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 저는 반기문 총대이 끝까지 완주해도요, 토론 감독에 못 버틸 겁니다. 알아야지, 국내 정치는. 외국에서만 이게 5, 6년 이상 이게 사무총장 이랬다 보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한덕수 대행은 국내 정치를 소상하게 지금도 뭐가 문제고 어떤 게 있고 이슈가 뭔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게 또 결정적인 차이예요. 토론에도요, 한덕수 대행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반기문과 한덕수의 가장 큰 차이가 반기문은 국내를 오랫동안 비워가지고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요. 그때는요, 2017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게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나오죠. 국민의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당이든 탈당한 사람들이 이미 바른당의 유승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정정한 와중에 다시 신당을 만들든지 뭘 하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반기문 후보에게 비용이라든지 신당 창당이나 이미 양쪽에 딱 보수 좌우, 보수 진보 좌우 간에 딱 강력한 후보가 있고 중간에도 이게 유승민, 안철수가 또 있고 거기에 정치를 새로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딱 그냥 1대1이야. 지금 이재명이 하고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한덕수가 단일화되면 딱 1대1이야. 이거는 이게 그때하고 구도가 많이 틀리잖아요. 선거라는 게 인물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고 구도가 중요한데 구도가 그때 이 반기문이가 끼어들 틈이 워낙 양극단에 딱 우리 정통적인 보수 진보 정당의 후보가 있고 거기에 제3의 지대에서 끼어들라니까 힘들죠. 단일화도 이게 홍준표하고 단일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는 대행은요, 윤석열 대통령 때 3년간 총리를 같이 한 분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 모시자는 분들도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한덕수 대행이 다시 단일화 협상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과 완전하게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비교되겠죠. 국제적인 젠틀맨,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 통상 외교 전문가, 최고의 정책통 한덕수와 그 다음에 동네 건달 양아치만도 못한 범죄자 이재명과 딱 차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1대1 구도가 된다 이거지. 반기문 때는 그게 안 됐다고. 반기문 때는. 또 근데 지역적으로도 이재명이가 안동이니까 호남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담양에 보궐선거도 졌잖아, 담양. 근데 한덕수 대행이 오면 이낙연까지 다 합류하면 호남도 표가 나오고 통합 명분도 있고요. 영남에서 또 압도적으로 나오겠지. 이재명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수도권에도 호남이 많거든요. 서울, 경기에 호남이 많잖아. 그러면 한덕수. 왜? 또 근데 윤석열 대통령 밑에 3년간 총리했으니까 이쪽이 윤심이 실리고 그 다음에 중도 호남까지 확장이 된다면 충분히 이재명을 저는 잡을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반기문하고는 전혀 상황과 이게 틀리다는 거. 첫째, 아까 말했지만 이번에는 네거티브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로 여기 본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걱정도 없고 네거티브도 걱정할 게 없다. 이미 검증 수없이 됐고요. 이게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기문은 그냥 국제적인 명망, 인기만 있었지 국내 정치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해도 못할 겁니다. 대통령이 뭐 외교 하나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덕수 대응은에게 그 총리부터 오랜 3년간 같이 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현안을 이슈를 훤히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그 반기문은 이미 그때 양강 후보들이 있고 제3지대에서 어떻게 비비볼라 했는데 거기도 이게 안철수 유승민은 그때 유승민은 지금 유승민 또 틀리죠. 표가 좀 나올 때죠. 근데 지금 한덕수는 국민의힘과 어차피 단일화를 전제로 협상을 전제로 여기 놓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1대1 구도를 만들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근본적인 세 가지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적인 캐릭터도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한덕수 대행이 강단이 있습니다. 외유, 내강, 강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다르죠. 반기문하고. 반기문은 충청인데 한덕수는 또 호남, 여러 가지 이게 또 장점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뭐 저는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하더라도 그 반기문의 그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반기문이 왜 실패했느냐.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대응하면 충분히 그 반기문과 달리 오히려 대선 승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